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에서 허가를 받은 코인 거래소, 현재까지는 두 곳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모두 상장이 이미 되어 있는 코인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 전에 최근에 좀 뉴스를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국제증권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DeFi라고 하는 것의 규제 공관이 발표됩니다. 자, 디파이도 증권 시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 자, 회원들의 규제 역량 강화, 모니터링 등 기술력 확보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요. 제가 볼 때 디파이는 사실 탈중앙화돼 있어서 자, 여기에 아직 성숙한 시장이 아니거든요. 아직 작은 니치 시장인데 타 증권 시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땐 탄압입니다. 자, 왜 이렇게 탄압을 할까요? 국제증권위원회에서 당연히 전통금융기관들의 로비를 받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동일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런 발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디파이 코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통 금융은 아직 그 디파이 그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아마도 협업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JP 모건이죠. 이게 벌써 이제 1년이 지난 기사입니다. JP 모건 은행권 최초로 디파이를 활용해서 외환 거래에 성공합니다. 여기에서 폴리건 또 에이브라고 하는 코인을 인프라를 활용했었고요. 자, 싱가폴과 외환 거래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JP모건 오닉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아발란체라고 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죠.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 관리 플랫폼을 공개했다. 최근에 또 시티뱅크, 또 피델리티 역시도 역시나 아발란체를 기반으로 외환 거래 솔루션을 이제 테스트를 진행했었죠. 자,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디파이에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협업해서 미래를 선점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이 보입니다. 자, 기존의 구식, 그러니까 구결제, 송금 정산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 블록체인, 코인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을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겠죠. 자, 여기에 쓰인 게 지금 보셨던 아발란체, 체인링크,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엑셀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JP모건의 CEO 얼마 전에 여기가 이제 미국 의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의도 그 국회의원 그 청문회 자리에서 나갔거든요. 내가 공직자였다면 암호화폐 금지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은행과 자산운용사,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게 그거 같은데요. 조금 다릅니다. 이제 JP모건은 미국의 최대 은행이고요. 우리가 요즘에 잘 알고 있는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 같은 곳은 자산운용사입니다. 자, 은행은 이제 미국의 정부 관계자, 연준, 자, 이런 정치인들에게 사실 잘 보여야만 합니다. 물론 블랙락도 마찬가지인데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달러를 이제 기축 통화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합니다. 반면 블랙록 피델리티 뱅가드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ETF, 펀드를 판매해서 대부분의 수수료 수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그래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JP 모건은 조금 다를 수 있다. 특히 지금 이 자리 옆에 엘리자베스 상원 이렇게 그 반 크립토 인사들이 쭉 포진해 있거든요. 그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해야만 합니다. JP모건은 그 정부 관계자 눈밖에 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요. 자, 이렇게 발언을 하는 자체가 정부 그 고위 관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로비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발언을 했다. 실제로는 아까 보셨죠. 온갖 뒷단에서 코인으로 할 수 있는 거 2017, 18년부터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PwC 세계 4대 회계 법인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해 논의한 국가가 42곳이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뭐 트래블 룰, 암호화폐 라이센스 뭐 여러 가지 이거 다 다룬 국가는 일본과 바하마를 비롯해서 23개국이었다. 크립토 규제라고 하는 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서 딱 돌아보면 갑자기 이 모든 게 명확해질 날이 저는 조만간 올 거라고 봅니다. 규제가 명확해지고요. ETF가 승인되고 지금 계류 중인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자, 이것들 중에 몇 개들이 이제 통과되기 시작하고 과세가 되고요. 또 국제적 그 글로벌 스탠다드 표준이 만들어진다. 무슨 의미일까요? 대량 채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량 채택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지금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코인 가격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지금이 그래서 싼 겁니다. 이게 이제 다 눈앞에서 증명이 된 다음에 글쎄요, 기회가 있을까요? 전 기회 없다고 봅니다. 지금이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의 뭐 끝자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격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바이넌스에서 제가 그냥 캡처를 한 건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라인을 하나 그었죠. 지금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 이더리움의 가격, 제가 이걸 왜 보고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특히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얼마나 잘해 두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요, 그 선에 지금 거의 맞다을락 말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긴 즉슨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가격이 재미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억눌려 있다는 거고요. 자, 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미니 알트 시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 밑으로 떨어지면 반대로 좀 재미없을 수 있다. 근데 글쎄요, 이 지지선을 잘 이렇게 치고 반전에 성공해준다면 뭐 이더리움 지금 ETF도 논의가 조금씩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이더리움 현물 ETF 이거 승인된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 이 지지선, 지금은 조금 재미는 없지만 이게 올라가 준다면 좋은 또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자, 스텔라라고 하는 코인 있죠. 내년에 상반기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도입한다. 이건 사실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 오르는 XRP 코인보다 더 안 오르는 게 스텔라 루멘이죠. 제가 이제 그 이 코인에 대해서는 뭐 좋게 보는 코인이 맞지만 그럼에도 제가 언급을 잘 안 드렸던 이유는 마음고생할 게 뻔한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뭐 언급조차 사실 잘 안 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걸 지금 추가 매수해라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이미 들고 있다면 제가 볼 때 25년 하반기까지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최근에 SEC 블랙록이랑 또 미팅을 했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팅만 총 24번을 만났다고 합니다. 지금 블랙록입니다. 정말 뭐 이래놓고 나중에 안 된다고 하기가 이제는 좀 많이 민망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뭐 비인 크립토라고 하는 언론에서 뭐 지금 현물 ETF 그 승인 가능성 높은 이유 첫 번째 블랙록이 SEC 요구대로 수정안 신청서를 다시 제출을 했었고요. SEC가 신청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뭐 블랙록만, 뭐 피델리티만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죠. 다 만나서 모두 다 심도 있는 논의를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했죠. 이건 사실 뭐 되게 긍정적인 사인이 맞습니다. 자, 세 번째는 최근에 그 언론사에서 이런 얘기 했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 저는 이거 그 발언을 보고요. 사실상 뭐 거의 99% 이상 이제 확정이 된 게 아닌가. 제가 이 발언만 조금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SEC는 해당 법원 판결을 토대로 해서 ETF 신청권을 새롭게 보고 있다. 이제 법원 판결이 뭡니까? 그 그레이스케일 건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 반려한 거, 뭐 비트코인 신탁을 왜 현물 ETF 전환 너 맘대로 이렇게 거절했니? 워싱턴에 있는 그 법원은 SEC 결정이 임의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했다고 재검토 명령을 내렸죠. 자, 법원의 명령에 불복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그
또 누가 물었답니다. 그레이스케일 판결을 의미하는 거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SEC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과 법원이 해석하는 방식 안에서 모든 일을 합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답변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좀 피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볼 땐 이건 뭐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라고 게리 갠슬러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1월 8일 또는 1월 9일 비트코인 ETF 승인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안 좋았던 사례가 있어요. 이제 2017년 12월 달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이 됐었고요. 21년 10월 달, 11월 달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공교롭게도 피크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내내 가격이 흘러내렸었죠. 이제 내년 1월 달,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돼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볼 것은 실제로 이제 그 승인이지, 이게 실제 어디 그 각 플랫폼과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누군가 와서 매수를 하려면요. 이게 최소 한두 달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뭐, 이렇게 승인이 딱 되자마자 뭐 더 이렇게 수직 상승해서 계속 하늘로 솟구칠 것이다까지는 그것은 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뭐 소위 말하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최근에 이 가격 조정은 그러면 왜 일어난 거냐? 제가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좀 반대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뭐 몇 달간, 뭐 길게 보면 지난 1년간 뭐 2배, 3배, 어떤 코인들은 뭐 10배, 20배가 이미 오른 코인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오른 것은 당연하고 마이너스 10% 정도 지금 조정이 일어나면 뭐 안 되는 법이 있을까요? 그런 게 없죠. 지나치게 오르면 한 번씩 조정을 겪고 충분한 조정과 횡보의 시간이 사실은 그 에너지를 비축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비트코인 기준으로 우리 돈 약 5천만 원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거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비투 영끌 이런 거는 금지죠. 이건 금지입니다. 근데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나 지금 투자하고 싶은데 현금이 없다. 현금이 없으면 현금을 버셔야죠. 돈을 버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 이제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 이자 수익을 뭐 하시든 열심히 돈을 버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셨다가 다음 기회 또 옵니다. 안 올 것처럼 우리가 포모 하는 지금 뭐 최근에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기회가 옵니다.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큰 하락과 조정은 사실 뭐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금 없다고 뭐 불평하시기보다는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시면 좋겠죠. 우리나라 여가부에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양육비를 이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 키우라고 돈을 줘야 되는데 이거 안 주는 사람들 가상자산까지 조회해서 압류를 추진한다. 이거 참 무서운 기사인데요. 사실 뭐 저는 이 기사 자체보다는 그 2014년도부터 뭐 비트코인에 대한 처참한 대우, 뭐 지금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ETF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이런 기사 하나만 봐도 감개무량합니다. 2014년도 제가 뭐 비트코인 컨퍼런스 처음 했을 때 지자체 공무원에게 정말 뭐 전화로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이런 거 하면 큰일 난다부터 해서 막 인격적인 뭐 이런 발언들 그리고 2018년도에 행사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구글 뭐 그 암호화폐 뭐 크립토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들어가면 그냥 광고가 아예 리젝트 됐습니다. 거절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에 비하면 이제 코인이 정말 많이 올라왔죠. 정말 뭐 이제는 뭐 어엿한 자산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코인국 정부 부처 2개 신설됐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크립토는 이제 뭐 투기다, 도박이다, 사기다 아닙니다. 이제 자산군으로 이제 자리를 매김했죠. 지난 9월 달 기사입니다. 중국의 인민법원은 왜 가상화폐를 합법적 재산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을까? 이게 지금 중국에서 가상화폐가 이게 합법적인 재산이라고 지금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어,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요. 전 세계적인 합의가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야, 홍콩에서 그 코인 뭐 일반인들에게 판다며 그건 중국이랑은 또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씀하신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중국의 인민법원에서 지금 코인을 재산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아직도 중국에서 이제 홍콩을 통해서 이제 몰래 개방을 하는 거고요. 사실상 중국이 그러니까 허용을 안 했으면 이 자체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럴 때 매수해서 25년도 하반기까지 가면 이기는 게임. 이게 바로 코인 투자입니다. 이게 너무나 심플해서 오히려 더 어렵다는 생각도 들죠. 잊을만 하면 뭐 IMF다, 뭐 세계은행이다, 뭐 누구 뭐 총재들 나와서 뭐 정부 월가의 뭐 CEO들, 회장들 나와서 코인 뭐 죽었다, 뭐 또 사기다, 뭐 금지한다. 자, 이런 발언 앞으로 안 할까요? 글쎄요, 저는 앞으로 더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이렇게 퍼드를 조장할 겁니다. 이런 류의 나올 때마다 흔들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예를 들었고요. 자, 홍콩에 SFC라고 있습니다. 뭐 미국으로 치면 SEC죠. 자, 여기에서 가상업계에 큰 보험 수요가 있다. 비트, 이더 등 가상화폐는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 됐지만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지금 거래소가 규제망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가 있는 만큼 보험 수요에 있어서 보험업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지난 8년간 코인의 키역자도 허용을 하지 않았던 중국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불법을 좀 막기 위해서 보험에 대한 뭐 거래소가 해킹이 되거나 뭐 투자를 했는데 뭐 여러 불법 행위가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보험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뭐 중국만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전 세계 가상자산 보험업에 당연히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월가의 큰 은행들이 지금 수탁하려고, 그러니까 수탁이란 것은 이것까지 다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자, 그게 지금 또 하나의 큰 섹터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자, 이번 영상은 홍콩의 거래소 두 개입니다. 자, 첫 번째 거래소, 이제 뭐 홍콩에서 첫 번째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는 해시키라고 하는 거래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얼마 전에 상장 수수료를 받겠다. 뭐 우리 돈 뭐 한 6천만 원, 뭐 3, 4억 원 정도 받는 건가요? 이게 뭐 중국이나 홍콩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자본주의가 발전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거 지금 로비가 합법이고 상장피 받겠다는 거죠. 신규 코인 상장을 곧 있으면 더 받겠다. 근데 현재 이미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혹시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아발란체, 유니스왑, 체인링크, 뭐 라이도, 이건 코스모스, 에이브, 메이커, 폴카닷, 컴파운드, 렌더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 이제 인공지능으로 분류가 됩니다. SNX, 이게 신테틱스죠. DYDX. 총 15개가 되어 있고요.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코인들이 이미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그 공식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면 이제 두 번째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OSL이라고 하는 거래소이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금융 그 브로커리지 펌이죠.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홍콩 개인들에게 지금 코인 트레이딩 매매를 하기 위해 OSL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거래소는 OSL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제 홈페이지 가서 제가 조금 어렵게 찾아봤습니다. 그 거래상이 뭐가 있나 봤더니 이제 리테일 인베스터,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것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영어로 적혀 있는 걸 제가 봤더니 참 재밌더라고요.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가 투자하기 전에 무슨 시험 같은 걸 봐야 돼요. 위험 성향 테스트를 이거 통과를 만약에 못하고 점수가 낮다? 그러면 일부 알트코인 같은 거는 매수를 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재밌죠? 자, 두 번째는 프로페셔널 인베스터,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라고 하지만 자산이 뭐 몇십억 이상이고 기관들이 투자할 때는 좀 더 코인들의 개수가 좀 많죠. 여기 AV 있습니다. BAT,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컴파운드, 엔진, 게임 코인이 들어가 있죠. 이더리움, 그래프,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유니스왑, 그 다음에 이제 그 USDC입니다. 제가 이것을 뭐 이렇게 쭉 엑셀에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두 개 동시에 들어간 코인들 한번 추려봤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당연히 들어가겠죠. 유니스왑이 들어갑니다. 체인링크,
에이브라고 하는 또 그 디파이 쪽이고요. 컴파운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중국에는 지금 이미 상장된 코인 중에 디파이 쪽 코인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니스왑, 뭐 LDO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에이브, 마이커, 컴파운드, SNX, DYDX까지 이게 다 디파이 쪽 코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엄격한 그 중국의 어떻게 보면 규제를 뚫고 최초로 상장이 된 코인인 만큼 향후 몇 년간 이게 없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재로서 제가 알기로 두 개거든요. 근데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이제 홍콩 그 라이센스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래소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바이낸스도 지금 라이센스, 뭐 후오비, 쿠코인 같은 데도 별도 법인을 세워서 신청하고 지금 홍콩 그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은요,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중국 시작 안 했고요. 제가 이따 인도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인도와 중국 그 인구 합치면요, 거의 전 세계 뭐 한 40%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승인도 못 받았고요. 이제 막 승인 받은 지 지금 한 달 이제 될까 말까 합니다. 자, 이럴 때, 긴가민가 할 때 대량 매수해서 홀딩하면 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성공 공식인데요. 대량 매수도 어렵고 이럴 때 홀딩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성공이 쉽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 왜 이걸 갑자기 허용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크게 두 개로 봅니다. 크게 첫 번째는 중국의 이제 공산 뭐 간부부터 이제 소위 조 단위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코로나 때 뭐 그때부터 이제 해외로 자꾸 불을 빼돌립니다. 그 뭐 미국의 자녀한테 뭐 비트코인 뭐 수천억씩 쏴버리고 하니까 국부 유출이 엄청나게 된 거죠. 그걸 방지하고자. 두 번째, 경제 뭐 요즘 말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뭐 미국은 금리 쭉 올리면 그냥 전 세계 달러가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중국도 이제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인 이거 해외로 빼내지 말고 우리 홍콩을 통해서 거기에 홍콩 보관해놔. 이제 경제 활성화, 그 유동성을 조금 강화하는 차원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크립토 시장이 열리고 있죠. 일본은 뭐 더합니다. 유럽, 뭐 러시아, 동남아시아, 뭐 브라질 같은 아르헨티나 같은 중남미, 중동, 뭐 중동 뭐 돈이 아직 많지 않습니까? 오일머니 넘치는. 자, 이런 것들이 다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이고요. 어떻게 하면 먼저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 약간 그 경쟁을 치열하게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를 말씀을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인도에서 사실 그 코인 거래량이 1년 전에 비해 마이너스 90%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 거래소는 거의 다 지금 죽기 전입니다. 거의 아사 직전인데, 이유가 뭔지 봤더니, 뭐 세금이요. 이건 뭐, 사실 말도 안 돼. 뭐 30 몇 프로를 이렇게 코인 양도세로 매기니까, 뭐 원천 징수세다. 그러니까 다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예전에 중국에서 금지했을 때 뭐 채굴도 뭐 카자흐스탄 가고 러시아 가고 미국 갔지 않습니까? 인도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코인 투자는 해야겠고 인도에 있으니 세금을 뭐 30 몇 프로 내라고 하니 다 해외로 빠져나갔답니다. 근데 이 인도도 저는 뭐 지금 올해 인도가 G20 그 의장국이거든요. 저는 나중에 인도도 결국 그 의견을 그 선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도 지금 그 완화시킨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죠.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그 세금 창출이 안 되고 다 이게 탈세처럼 돼버리니까 오히려 국가적으로 손해다. 이런 그 지적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죠. 결국에는 모두 이 코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게 뭐 어떤 강의 차원이라기보다는요, 필요 차원이 크죠. 금융기관들, 뭐 월가, 뭐 자산운용사, 증권사 돈 벌지 않습니까? 수수료, 뭐 사고 팔고 보관하고 뭐 이체 수수료.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혜택을 보는 거죠. 뭐 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하고 디파이로 이자 받고 이게 이제 자체가 혜택이 있고요. 투자해서 돈도 벌 수 있고요. 정부는요. 이걸로 세금 걷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 세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시킬 수 있는 정부 정치인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명분이잖아요. 그 명분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코인입니다. 자, 내년에 선거
70개국에서 선거합니다. 이 코인에 대해서 친화적인 발언, 정책 쏟아 나오면 당선될 확률, 제가 볼 때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크립토 자산 결국 대세가 되겠죠. 자, 이럴 때 코인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못 샀다, 뭐 현금이 없다, 괜찮습니다. 기회 또 올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하고 또 이제 샀으면 이걸 언제 팔지? 뭐 단기적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팔지에 대한 우리가 매수는 보통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잘 안 하더라고요. 자, 매수에 대한 계획도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